예,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최근 국제 금값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금값이 오르는 원인과 향후 전망까지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금값이 오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지난해 이제 재테크 성적표를 봤더니 1위가 달러였어요. 네. 스트롱 달러로 킹 달러. 그랬죠. 7% 가까이 올랐고요. 2위가 금입니다. 금이 지난해만 5% 올랐는데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원자재 예금의 순이었고요. 최악의 재테크가 뭐였느냐?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64% 빠졌는데요. 테슬라도 만만치 않아요. 65% 빠져서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다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4개월, 최근 4개월 수익률만 보면 금이 단연 1등입니다. 금은 15%가 올랐어요. 지난해 6월만 하더라도 한 온스당 한 1,600달러에서 지금은 1,880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금이 오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미국이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다 왔다. 속도 조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각국 중앙은행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들인 금이 어마어마합니다. 400톤을 물량을 사들였는데요. 이게 1년 전에 비해서 4배고요. 이 400톤이라는 물량은 1967년 이후 반세기 만에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세 번째가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도 있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지만 이 중국이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중국은 사치용이지만 이 산업용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금의 이 랠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금값이 오르니까 뭐 한국거래소에서 금 시장 거래량이 2만 킬로그램을 돌파했습니다. 새해 들어서 금 통장 잔액 73억 원이나 된다고 해요. 아마 이제 금을 한국거래소에서 살 수 있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2014년부터 한국거래소에서 금거래소가 이제 이 개설이 돼서 1g 단위로 주식처럼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데 이게 이 금 뱅킹은 차곡차곡 적금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시장 상황을 봐서 좋을 땐 사고 나쁘다 싶으면 뺄 수도 있는데 지금 봤더니 금 거래량이 2014년 개설해서 거래 대금 기준 16배 늘었어요. 특히 이제 수익률을 봤더니 이 거래량을 봤더니 이제 2만 킬로그램을 3년 연속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이 재테크 수단으로 금을 거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이제 금을 인출할 수도 있는데 인출하는 건 비추입니다. 왜냐하면 시세, 주식처럼 사고 파는 차익만 느끼지 여기서 시세를 인출할 경우에는 실물을 인출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투자자 개념처럼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개미들이 그동안 이제 주식에 많이 이제 맞물렸던 분들, 코인에 물렸던 분들이 아마 금 쪽으로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금 ETF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 예를 들어서 금괴를 그냥 사가지고 갖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좀 어떻습니까? 부잣집 막내 아들 송중기라면 전 권고해요. 부자들은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에 따라서 자산 증식 개념이 아니에요. 금 한 개 가격을 살펴봤더니 1kg 금 가격이 시세가 한 8,200만 원. 여기다 찾게 되면 실물을 찾으면 부가세를 소비자가 냅니다. 그러니까 거의 9천만 원이에요. 그걸 통장에 넣어두면 아니, 부가세 10% 이상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산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금을 많이 사지만 개인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수익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골드뱅킹이라든가 KRX의 금거래소 내지는 ETF, 금 상승률에 따라가는 ETF도 있거든요.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를 하시면 그 수익률과 비슷하게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라면 저는 후자를 적극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뭐 집안에 돌반지나 뭐 이런 거 갖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맞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반지를 받았을 때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훨씬 높으니까 이걸 팔아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팔지 말라고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앞서서 세계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 얼마나 낮췄습니까? 3%에서 1.7%. 세계 주요 기관이 경기 전망 나올 때마다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점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금은 안전자산의 대명사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더 많이 올라요. 지금 과거에 보면 오일 쇼크, 이제 그다음에 2001년도 이제 인터넷 버블,
이후에 최장기 랠리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예. 1,800 온스당 1,800달러지만 2,100달러를 넘어서 일부에서는 4,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 반세기 만에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오면 안전자산의 수요가 굉장히 두드러져요. 그걸 중앙은행들이 미리 사재기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시면 아마 후회할 수도 있어요. 네, 금은 그러면 지금 팔면 안 되는데 최근 금 관련 펀드들의 수익률 크게 올랐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금테크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지 어떤지 이거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이제 현물로 갖고 계시는 거는 굉장히 비춥니다. 그러나 이제 금을 이제 상장 지수 펀드라든가 아니면 골드뱅킹이라든가 KLX 금을 통해서 거래하는 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이 전제는 뭐냐?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이고 미국이 네. 피벗 이제 긴축에서 지금까지는 계속 강도 높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해왔는데 그래도 올 상반기에 금리 인상 종료하고 하반기 들어서는 유지 내지는 이제 금리 인하 쪽이 기대감에 베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화를 봐야 돼요. 금하고 금리하고는 상반된 관계가 있어요. 네. 금리가 1%포인트 내리면 금 가격은 한 19% 가까이 올라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을 선 반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달러가 갑자기 강세로 돌아섰어요. 그럼 금 가격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를 감안하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럼 네. 다음 달에 이제 이게 좀 이번에 이제 금리가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번까지는. 그렇다면 이제 금 가격도 좀 변동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채권 전문가들 열은 대부분 금리 베이비 스텝으로 올릴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5%가 되는데 네. 관건은 뭐냐? 이게 과연 상단일까예요. 6대4 정도로 야,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야. 3.5%가 우리 금리 상단이다. 아니다. 무슨 얘기냐. 다음에 한 번 더 3.75%에 베팅하신 분도 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단에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선반영이에요. 투자는. 그러다 보니 아마 이제 금이 약세, 달러가 이제 강세로 돌아서기보다는 조금 추세적인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쪽에 이제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